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황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 11월에 노마에서 이제 잠적을 했다 해서 망명생활을 하던 조선기일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한국에 입국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선기일 대사 대리의 전임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김명철, 그러니까 김정은의 유럽 자금을 총책을 맡고 있던 김명철이 다시 한번 또 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김명철, 네. 김정은의 유럽 자금 총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들이는 돈, 네. 또는 밖에 중국 등에서 벌어들인 돈을 네. 유럽 금융, 네. 유럽 은행에서 돈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자금을 이제 조성을 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 김명철이 유럽 자금 총책을 하다가 이제 도망갔어요.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조성길 씨처럼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왜 다 이렇게 미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그러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그 보호가 좀 더 신변 보호가 좀 더 철저하다. 철저하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 때문에 또 신경 쓰는 자녀 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이제 이 돈을 김정은의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많이 이렇게 훔쳐서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의 망명을 추진을 했는데 네. 그 미국이 거절을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는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이제 정보 당국에서 이 김명철을 우리 국가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한국 망명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작업을 이탈리아 정보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럽 총책 이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의 유럽 총책들은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탈리아가 명품이 아주 유명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 김씨 일가가 명품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요번에 열병식을 하면서 뭐 울었잖아요. 눈물 흘리고 이렇게 뭐 눈물 흘릴 때 이 안경을 잠깐 뺄 때 이 손목시계가 화제가 됐는데 그 비싼 거죠. 뭐 그것도 명품이에요. 엄청난 명품. 그런 이제 명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쪽 그 본거지를 그 유럽 총책 자금 총책들의 본거지를 이탈리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이탈리아 정보기관이 AIS인가 그럴 거예요. 이탈리아 정보기관이 맞네요. AIS 맞습니다. 그 이탈리아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망명을 추진을 했었던 거죠. 미국 CIA한테 이제 연결을 해서. 근데 CIA가 불허했다고 합니다. 왜 불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조성길 씨나 예를 들어 태용호 의원 그리고 황장엽 씨 같은 경우 이제 고위급이 오면 어느 정도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쓸모가 있는데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금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비자금을 갖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북한의 저 손대서는 안 돼. 김정은의 비자금을 갖고 도망친다라는 북한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민감해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김명철 씨를 우리나라 그렇죠. 이때가 기회다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김명철이가 싫다 한국은.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은 그 이한영이 아시죠? 알죠. 그 아마 성혜림의 자녀 아들인 거. 성혜림의 아들입니까? 이한영 씨가? 성혜림의 조카. 그쵸, 조카죠. 그러니까 성혜림의 언니의 아들인 거죠. 그 이한영 씨가 총을 맞아 죽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국은 오지 않겠다. 왜냐면 굉장히 이 김명철 망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온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정부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너는 어디 가고 싶느냐? 사실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결국엔 뭐 기사가 나왔고 그 이탈리아로 망명을 하거든요. 이탈리아로 망명을 하는데 꽤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망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 취재를 박근혜 정부 때에 작성된 비밀 문건을 입수해서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거기서는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갔다라고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뭐 어마어마한 부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그 AISE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정보기관이랑 CIA 네. 또 다 이렇게 이 사람이 미국 망명을 원하니까 뭐 인터뷰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조사 같은 거 조사 같은 거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밝혀요. 그 김정은 비자금은 네. 김정은 혁명 자금 상당액은 당 39호실 서기실 금고에 미아 현금으로 보관된다. 39호실이 외국인 명의의 유령 계좌를 통해 돈을 배분 관리하며 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김정은이가. 예, 김정은이가 열병식 때 거의 대성통곡하듯이 운 거는 이런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 예.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저 실제로 비밀 계좌에 최소한 10억 달러 정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그게 다 떨어졌다는. 10억 달러가 1조가 넘습니다. 그쵸? 이게 진짜 비자금이 어마어마한 건데 뭐 이 비자금으로 미사일도 만들고 뭘 네. 하고 하겠죠. 네. 근데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영철 씨는 이탈리아에 있는 거로. 예, 김영철 씨 이탈리아에 있고. 네네. 사실 김명철이 그 요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김정은이가 요트 사랑이 각별한데 그렇죠. 아마 제 취재에 따르면 요트를 샀을 가능성, 대리인으로서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에서 요트를 샀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아주 뭐 구입해서 이제 네. 이제 했던. 네, 그렇죠. 아마 굉장히 많은 신임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명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 사람이 이제 동생이 이름이 김경철인데 네. 이 사람이 처형. 네, 총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장성택의 측근으로 아. 분류가 돼서 네. 죽어요. 장성택 처형될 때 같이.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갈 때는 네. 장성택이 죽지는 않았지만 예. 살아 있었지만 장성택이 영향력이 많이 떨어질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네네. 이 사람이 도망가고 보니까 이 장성택 문제가 터졌고 이 장성택 문제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뭔가 이제 김제를 늦게 뭐, 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볼 수 네, 있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갔던 간에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던 간에 네. 너무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 사람이. 그렇죠. 김정은의 돈이 없어졌다는 게 저는 좀 기쁜 일 중에 하나인 거고 좀 그 유럽 총책으로서 이제 조성길 대사와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사들이 전에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도망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망명을 하고 이제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나오는 그런 현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매번 비슷합니다만 조선조 대사들도 비슷합니다만 김영철 씨 도망쳤을 때 아마 북한에서 잡으러 갔지 않았을까? 김영철 씨가 씨를 당연히 잡으러 왔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겁을 먹어서 한국으로 안 온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자금이기 때문에 쉽게 죽이지 않을 겁니다. 네.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죽이겠죠. 예. 그렇죠. 뭐 어찌됐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이런 뭐 고위 탈북자들을 그렇죠. 좀 빨리 이렇게 이제 잘 망명을 시켜서 이제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뭐 하나 미랄이 되라고 그때 많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실제 그 당시에서 고위층들이 탈북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었던 상태였죠. 네, 뭐 그래서 북한에 때 그래서 정부 때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도 이제 슬슬 붕괴가 될 때가 됐구나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제 그런 작업을 레짐 체인지라고 하죠.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이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또 이제 그 통일 대박이다. 라는 얘기도 이 얘기 기초에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김정은의 열병식 때였나요? 네. 이 사람이 김명철 씨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열병식에 참석을 하면 참석한다고 했을 때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참으로 기관 운명들 같습니다. 뭐
이렇게 와서 이제 뭐 평생 어떻게 보면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평생 숨어서 근데 뭐 비자금이 많을 거니까 그렇죠. 편하겠죠. 네. 편하게 하겠지만 이제 숨어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둘째치고 이제 좀 하루빨리 좀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